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트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자,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 어땠나요? 좀 할만하셨나요? 자, 모의고사 문제는 보통 1유형, 2유형, 3유형.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보시는데, 자, 이번에 살펴볼 제1유형은, 자, 데이터셋은 보시는 것처럼, 요 URL 주소를 쓰시면 되고, 당연히, 판다스의 리드 CSV를 하시면 쉽게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IBM 근무자에 대한 직무 정보와 퇴사 여부를 정리한 것이래요. 자, 그럼 주요 컬럼은, 음, 이런 주요 컬럼이 있고요. 어트리션이 있고 yes는 퇴사, no는 퇴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데이터에서 이 어트리션은 퇴사 여부에 대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종속 변수. 자, 종속 변수. 자, 종속 변수가 뭐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죠. 자, 종속 변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y의 값이죠. 그래서 퇴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퇴사했다, 그렇지 않다. 0과 1, yes 0과 1. 자, 그러면 각 범주별 레코드 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종속 변수의 값을 다음과 같이 수치로 변환한다. 그럼 여기는 이제 파일을 열어보면 요 컬럼에는 뭐 yes, no로 돼 있을 거고 그럼 yes는 1, no는 0으로 다양하게 바꾸는 방법이 다양하죠. 뭐 판다스를 이용해서 어플라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yes는 1, no는 0 이렇게도 변경할 수 있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데이터셋의 데이터 타입별 컬럼 개수를 계산하래요. 그 범중, 변수 중 유일한 값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컬럼을 찾아내서 그 변수를 데이터에 제거해라. 자, 범주형 변수 중에서 유일한 값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컬럼. 범주형 변수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자, 이런 것도 고급 결측치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결측치라고 하면 데이터가 없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데이터도 결측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거하는 거 선택을 했네요. 자, 그 데이터셋 숫자형인 컬럼만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라. 자, 숫자형인지 아닌지 데이터셋을 뭐 info라든가 그 여러 가지 describe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컬럼별로 어떤 타입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상관계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상관계수 구하는 공식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함수,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이 존재하니까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 두 개 이상의 컬럼, 0.9 이상의 두 개의 컬럼, 그럼 서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원래 독립변수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거예요.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뭔가 예측하거나 모델을 구성할 때 잘못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제2 유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를 촬영한 사진의 상태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파킨슨병이 아닌 거. 그래서 대부분 앞에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분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제3 유형 같은 경우에는 미혼, 결혼, 이혼에 따라서 초과 근로 여부가 있는지 카이 제고 검증을 이용해서 자, 그럼 가장 유명한 가설 검증할 때 검정 통계 자금 T밸류도 보시게 되고 그죠? 그리고 유의 수준에 따라서 P밸류가 작은 애들 그래서 P밸류를 소수 내집점까지 반올림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논의하라. 채택과 기각. 항상 이런 통계 문제가 항상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제1 유형을 보시면 어, 보통 이제 드라이브 마운트, 자,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는데, 요거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자, 파이썬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건 반드시 있어야겠죠. numpy. 자, 어떻게 해요? 선형대수 연산할 때 필요하고요. 수치 계산할 때. 자, 판다스 뭐예요? 데이터를 이런 프레임 형태로, 오른쪽에 보면 이런 프레임 형태로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지만 분석하는 데 도움이 훨씬 되는 그리고 판다스를 이용하면 각종 뭐 그룹 바이나 그리고 결측치 처리나 그리고 그룹별로 뭔가 데이터를 개수를 세거나 요약할 때 유리하죠. 자, C본 SNS. 자, C본은 시각화의 도구죠. 자, 요거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좀 더 쓰기 편하게 확장한 거죠. 자, 사이파이가 있습니다. 사이파이는 뭐죠?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는 사이파이 스테이터스 모듈 안에 있고요. 자, 콤비네이션, 이터레이터 툴을 이용해서
이런 콤비네이션하고 스테이터스 모델 그리고 프로포션 컴피트라는 이런 그 통계 모델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리드 CSF에서 DF를 한 다음에 DF에서 그다음에 이 DF 자체를 그냥 DF 출력하면 우리 그 구글 드라이브 셀에서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럼 전체 그냥 df 점 보통 헤더 하는데 전체 df를 하시면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 보여주고 가운데는 점점점. 그래서 전반적인 대략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ge 수치형이고 이건 뭐예요? 범주형일 거고 이것도 문자이니까 범주형이고 수치형.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데이터에서 어트리션은 퇴사 여부에 대한. 자, 그럼 여기에 어트리션 퇴사 여부 yes, no, yes, no. 자, 이게 yes하고 no하고 0과 1 요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yes는 0이다, no는 1이다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제 그 0과 1로 바꾸는 걸 라벨 인코딩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사이클런에 있는 또는 이 범주가 2개가 아니라 여러 개다. 다중 범주다. 이럴 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아니죠. 원핫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네요. 자, 원핫도 있고요. 근데 이건 원핫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라벨 인코더에서 0과 1, 0, 1. 근데 여러 개면 원핫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라벨로 하면 안 돼. 라벨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0, 1, 2, 뭐 1, 2, 3 이런 식으로 돼 갖고 머신러닝이 또는 모델이 학습을 할 때 해당되는 이 컬럼을 연속적인 숫자니까 여기에도 어떤 가중치를 주거나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이상, 범주가 2개 이상인 애들은 원핫으로 처리하고 얘 같은 경우 라벨 인코딩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사이클런 계열이 쓰는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그 라이브러리죠. 물론 이제 요즘엔 사이클런을 대처해서 파이토치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 준하는 이제 그런 수준은 사이클런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더 편하고요. 자, 그래서 라벨 인코더에 자, fit transform 해줘가지고 바로 fit 원래 이제 fit과 transform 따로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fit 언더바 transform 하면 적용하고 변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df attribution에 대해서 해당되는 컬럼에 대해서 요 라벨 인코딩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transform 변경하겠다. 그래서 yes는 0, 뭐 no는 1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0은 1233개. 자, value count는 뭐예요? 어떤 df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서 value count라고 하시면 요 value count는 그 범주형 데이터의 개수별로 각 범주형 어떤 범주형 데이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별 컬럼 개수를 계산해라. 데이터 타입별 컬럼의 개수. 자, 이건 뭐예요? 인포예요, 인포. 우리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죠. 자, 인포하면 전체 1470개 중에서 1460개, 0부터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인덱스는 1469가 되고요. 그럼 데이터가 1470개니까 어떻게 돼요? 비거나 그런 데이터는 없죠. 일단 다 꽉꽉 차 있다는 거죠. 여기 개수가. 그리고 age는 나이, 인트, 그리고 yes, no, 오브젝트 맞죠? 오브젝트. 그리고 비즈니스 트러블, 오브젝트, 인트, yes. 자, 아까 df에서 우리가 그 결과만 봤었잖아요. 그죠? yes, no. yes, no니까 오브젝트인 거예요. 문자열이죠. 그리고 잠깐 팁을 드리면 age 같은 경우 분명히 아까 df를 했을 때 숫자들이 나온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int가 돼야 되는데 가끔 얘가 오브젝트라고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인데 int가 아니라 오브젝트야? 그러면 이 숫자들 중에 누군가 어떤 거는 이렇게 대시나 공백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를 int로 표현하면 에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오브젝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결측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제거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포 명령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자, 수치형 컬럼은 20개, 범주형 컬럼은 9개. 자, 요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수치형, 오브젝트는 범주형.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DF의 select data type, object, category, column, values. 자, 그리고 여기에 DF의 캣피스를 카피 해가지고 유니큐 하면 이제 그 df 언더바 캣이라는 컬럼에 자 유니큐는 뭐예요? 중복을 제거한 거죠. 소트 밸류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중복을 될 때 오버는 18개 뭐 어트리션은 2개 자 그러면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카테고리 자 셀렉트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 첫 번째 그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카테고리 형식으로 컬럼의 밸류를 보겠다. 즉 범주형 데이터들의 실질적인 각 컬럼별 몇 개씩 들어있는지. 그럼 얘는 이제 딱 범주가 한 개예요. 얘는 두 개, 두 개. 그럼 이런 애는 사실 의미가 없죠. 다 같은 값이니까. 그죠? 자, 범주형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카테고리를 입력하라는 거죠. 유형을 파라미터로. 자, 카피는 사실 뭐 카피를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카피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혹시나 객체이기 때문에 원본이 훼손될 염려가 혹시 있을까 해서 보통 이제 카피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해주면 좋겠죠. 음. 자, 그래서 유니크한 값만 알고 뽑아내고 자, 솔트 밸류를 해가지고 추가해서 개수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드랍.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랍하면 이제 얘만 이제 드랍하면 되죠. 그리고 AXIS. 자, 요 데이터 프레임을 했을 때 AXIS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 AXIS가 0하고 1 보통 이런 건 이제 shape라는 명령을 쓰면 데이터의 개수가 만약에 뭐 여기가 뭐 300개고 그리고 여기가 뭐 20개라고 하면 얘는 300, 20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AXIS가 축 정보인데 여기가 0이고요. 여긴 1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삭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은 0입니다. 0. 가로 로우로. 그럼 드랍인데 오버 18이라는 컬럼을 드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는 무시해라. 네. 자, 컬럼을 삭제하려면 1이에요. 0이면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로우를 삭제하는 거죠. 그럼 로우가 되면 여기가 오버가 아니라 뭐 인덱스에 여기 인덱스 이름이 있으면 그 인덱스 이름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래 데이터의 숫자형인 컬럼만 추출. 자, 숫자형만 추출해라. 그러면 select 데이터 타입. 아까 select 데이터에서 범주형은 어떻게 됐어요? 오브젝트, 콤마, 카테고리라고 입력을 했었고 숫자만은 넘버만 갖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df num에 새롭게 추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상관계수가 0.9 이상인 컬럼을 찾아내라.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를 구할 때는 df num. 자, 데이터 프레임. 여기에 상관계수를 구하는 메소드는 corporation에서 corr이 있고요. 여기에 메소드는 자 피어슨. 자 피어슨 상관계수이기 때문에 메소드를 피어슨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메소드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상관계수를 구해야겠죠. 근데 피어슨이기 때문에 피어슨.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음, 헬프라고 해서 df 언더바 넘에 corr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각 요 그 메소드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API 문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 파라미터하고 그 파라미터의 종류는 이렇게 우리가 파라미터가 문자이기 때문에 피어슨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 대비용이니까 일단 피어슨 상황에서 구하는 거는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 쉐이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 26, 26. 그러면 26 by 26의 데이터. 자, 26 by 26. 각각 이제 컬럼에 대해서
그 지수가 나온 거죠. 보통 이런 상관계수 같은 건 이제 히트맵을 이용해서 어, 그 시각화도 하죠. 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히트맵까지는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는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자, 요 상관계수를 구하는 값이 0.9보다 크다. 자, 그러면 2차원이니까 이중포문이죠. 그죠? 이중포문에. 자, 요 이중포문을 쓰는 게 요런 데이터. 지금 커퍼레이션 26 by 26 2차원이죠. 여기가 26, 여기가 26이란 말이에요. 점점점점 뭐 더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로, 여기가 i가 될 거고 이쪽이 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또 j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그랬을 때 각각의 값들이 0.9보다 클 때, 그죠? 자, 커퍼레이션. 자, 여기서 i 로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럼 i 로케이션은 우리가 뭐예요? 로케이션이 있고 i 로케이션이 있죠. 자, 이럴 때 i 로케이션을 써줘야죠. 그냥 로케이션은 여기 있는 그 인덱스와 인덱스명이 있고 컬럼명이 있어요. 그럼 인덱스명과 컬럼명 그대로 쓰는 거고 i 로케이션은 이런 인덱스와 컬럼명이 있어도 0, 1, 2, 0, 1, 2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인덱스를 표현하는 게 i 로케이션.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순환하면서 변수 취급해야 되니까 자 이런 값들은 문자열들이기 때문에 문자열 값들을 변수로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적으로 프로그램 만들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0.9인 애들만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ij 그럼 i가 9 그럼 0부터 시작해서 9번째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이렇게 하면 10번째고 자 이렇게 하고 11번 0부터 시작해서 11번째에 있는 데이터의 커퍼레이션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컬럼명이 있을 거예요. 그죠? 9번째 로우에 그럼 11번째 컬럼에도 컬럼명이 있고 자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상관계수 갖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지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구조는 이렇게 커퍼레이션 인포 하면 25개 그럼 총 뭐야 26개죠? 26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가로에 있고 요 똑같은 애가 세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26, 쉐이프를 했을 때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했을 때 아까 9하고 11이라고 했으니까 0, 1, 3, 4, 5, 6, 7, 8, 9 얘하고 그리고 11이니까 monthly income. 그럼 잠 레벨과 monthly income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상관관계는 뭐예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이게 상관지수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은데 0.9가 된다는 거는 거의 거의 이런 모양이죠. 자 근데 잠 레벨이 높을수록 매달 인컴 그럼 뭐 이렇게 잠 레벨이 그럼 그렇죠. 그 레벨일수록 수익이 높아지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둘 중 하나는 제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잠 레벨을 제거하는 거죠. 그 잠 레벨이 돼도 되고 여기는 monthly income이 돼도 상관이 없죠. 네, 둘 중에 어느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을 한번 보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킨슨 병을 예측하는 모델이래요. 근데 로지스티 회귀 모델을 작성했죠. 자, 로지스티 회귀 뭐죠? 머신러닝이죠. 자, 머신러닝은 데이터 일단 확보하고 전처리하고 여기 전처리는 뭐예요? 당연히 분류해야죠. 학습용과 검증용 그리고 정규화를 해야죠. 그죠? 스케일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그 학습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고 그리고 상수항을 추가할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종속변수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델 생성하고 적용하고 탐색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정확도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자, 파킨슨을 진단하는 스레스홀드 컷오프라고 되겠는데 0.5로 했을 때, 0.8로 했을 때 F1 스코어, F1 스코어도 있고, 자, 우리가 이제 병 같은 거는 의료 쪽에는 그 놓치는 부분이 좀 없고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 조건은 필요 없는 네임 제거하고 로지스틱 회귀하려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항을 추가를 했어요. 9대1로 하래요. 트레이닝과. 그리고 최적 방법은 BFGS를 사용하고 민맥스 스케일러 그리고 자 이렇게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지스트 회귀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최대 우도 측정법이라는 걸 따르고 그래서 회귀 개수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음. 자, 로지스틱 회귀는 말 그대로 회귀니까 뭔가 값을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류 문제죠. 분류 알고리즘. 이거는 그 전에 일어날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왜 분류가 되냐? 뭔가 뭐를 회귀를 하냐면 확률 값을 알려줍니다. 확률. 그래서 얘가 A일 때 A1 확률, B, C 할 때 확률로서 퍼센트를 알려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퍼센트 갖는 게 그 분류 문제로 얘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즉 그게 뭐예요? 최대 우도 추정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계개수는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로그 승산비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점은 로그 우주의 해석이 직관적이지 못하는 거죠. 예, 왜냐면 회계 형태를 띠는 분류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빨리 적용하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지만 직관적이지 못한다는 로그 우주요. 자, 그래서 파킨슨병 진단하고 파킨슨병이 아님을 추가한 테이블을 데이터 로드, 자, 이 순서에 의해서 자, 데이터를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스테이트 모델, 그죠? 통계적인 수치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사이클런의 모델 셀렉션에, 자, 트레이닝 데이터 분류하는 거죠. 학습력과 검증력, 뭐 9대1, 뭐 7대3. 그리고 프리 프로세싱, 자, 이거 뭐예요? 정규화죠, 정규화. 그리고 매트릭스는 F1 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F1 스코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트릭스. 자, 이 매트릭스 이용하면 F1 스코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자, 헤더를 위해서 그냥 헤더하면 기본이 6개고요. 이렇게 열 하면 10개, 2개 하면 2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상위 10개를 한번 확인해 본 거고. 자, 네임은 삭제한다. 그럼 항상 드랍이죠. 자, 그리고 세로로 삭제하기 때문에 축정보는 1이 갑니다. 자, 어떡하죠? 이게 0이고 이쪽이 1이라고 했어요.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정규화. 그래서 최소값에서 최소값에 해당하는 0에서 1까지 측정을 제공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민맥스 스케일러 최대 최소.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자, 스테이터스 모델 API에서 이제 add 컨스턴트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보시면 SM 그래서 process.head 해가지고 상수항들을 추가했어요. 자, 이게 통계 패키지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상수항들을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컬럼스의 디퍼런트를 이용을 해라. 자, 그래서 컬럼스의 디퍼런트 스테이터스 하면은 이제 스테이터스만 제외하고 생성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스테이터스는 뭐예요? 종속 변수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리스트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컬럼명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뭐 이제 요 스테이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줄 때 종속 변수의 값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컬럼 값을 또 컬럼의 이름만 이용할 수도 있고 뭐 i 로케이션 이렇게 해서 모든 로우에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까지 가져와라. 그래서 이 데이터 가져오고 정답은 모든 로우에 콤마 마이너스 1 여기만 가져와라.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자, 데이터셋을 분리하는 겁니다. 좀 해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리고 크게 그 의미는 없어요. 데이터를 자, 분류해 주는데 근데 이제 분류해 줄 때 섞어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죠. 자, 얘는 데이터가 있으면 뭐 7대 3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랜덤하게 섞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델은 이 통계 모델 패키지에 SM 로짓 함수 로지스틱 회기를 생성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로지스틱 회기를 생성하는 게 얘뿐만 아니라 사이클런에도 로지스틱 회기가 있죠.
근데 얘는 p-밸류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냥 사이킨런의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문제의 p-밸류까지 확인하는 거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 SM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 방법은 BFGS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고요. 맥스이터는 아무 값이나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반복 학습 그 횟수죠. 일시 100, 1000번을 한다. 맥스이터. 자, 그리고 적용 결과 모델을 한 다음에 서머리를 하시면 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했고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근거가 되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p-밸류가 적을수록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p-밸류가 작을수록이에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종속 변수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다. 그래서 작은 순서대로 세 개를 선정을 해서 종속 변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요 세 개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델을 이용을 하면 다음처럼 서머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R 스퀘어 값은 0.59762고 자, 여기 높아야 좋은 건데 일단 그래도 반타작은 했네요. 그리고 p-밸류가 낮은 거 스프레드 2하고 아까 그리고 뭐가 있죠? 이것도 좀 낮네요. 네, 1644 얘하고 얘가 좀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세 개를 선택을 했고 자, 임계치에 따른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하려면 컷오프 또는 스레스홀드 그래서 정답과 스레스홀드를 줘서 그 정답이 얘보다 크면 자 그러니까 값이 임계치를 뭐 0.5를 줘서 뭐 이 이상이면 1로 하고 이 이하면 0으로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왜냐면 수치형 값인데 맞다 아니다 이런 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임계치 스레스홀드를 줘서 얘보다 크면 1, 0 네, 그래서 return y S타입 인트 정수로 변화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프레드 프랍은 리절트 프레딕트 자 얘는 그럼 학습된 결과를 따라서 예측하는 거죠. 프레딕트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거에 0.8 스레돌드가 0.8 0.8보다 크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그러면 0과 1이 나올 건데 그 판단 기준은 요 스레스홀드 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F1 스코어를 만들어 보면 0.8일 때, 0.5일 때는 요 값인데 0.8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 그 테스트 Y와 테스트 Y 프레드. 그래서 요 테스트 Y 프레드는 0.8일 때 한번 넣어서 결과를 보시고 0.5일 때 넣어서 결과를 해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저런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제3 유형 같은 경우도 데이터, 자, 항상 판다셀 리드 CSV. 자, 요거 꼭 데이터 로컬로 다운로드 안 하고, 이렇게, 인터넷 URL 주소를 써줘.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때 보통 DF하고 이거 두 번 써준 이유는, 자, DF에 이걸 한 번만 써주면 얘가 시리즈 형태로 나오는데, 그걸 두 번, 한 번 더 묶어주면 보기 좀 편하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오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거죠. 자, 주어진 데이터로 결혼 유무와 초과 근무 간에, 그럼 결혼 유무와 초과 근무 간에 분할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판다스의 크로스탭 해갖고, 자, 분할표를 만든다. 그럼 사실은 이거는 많이 좀 보고, 메소드를 좀 적정한 메소드를 이제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로지스틱 회귀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켄런만도 쓸 수 있지만 지금처럼 p-밸류를 구하고 통계적인 어떤 유의미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통계 패키지에 있는 사이켄런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실기에 나오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기는 이론보다는 조금 까다롭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돼요. 몇 개 좀 외운다고 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요, 사실 아니죠. 그래서 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아니더라도 머신러닝을 좀 써보겠다. 그래서 사실 쓰다 보면 사용하는 패턴이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많이 보고
연습을 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될 거고 응용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버타임과 마리탈 스테티어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분할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표는 크로스템 메소드로 이용을 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 근로자에 대한 결혼 여부. 자, 테이블. 자, 요게 테이블이죠. 테이블이 요 모양이고 테이블의 LOC.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Y가 Y. 자, 이거 Y예요. Y. LOC Y. 자, 여기서는 I LOC 하면 여기가 0, 1, 0, 1, 2, 3이 되는데 LOC라고 했죠. LOC면 요 컬럼명, 인덱스명과 요 컬럼명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yes. 자, 그래서 컬럼은 로우의 인덱스는 yes인데 모든 거다. 그럼 x1은 이거고요. x2는 뭐예요? no니까 얘죠. 그래서 x1과 x2를 출력을 하면 출력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yes, no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x1의 메리드. 자, x1의 그 메리드 이 값과 x2의 메리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면 300이라는 값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사 검증량, 검정 통계량, 소 둘째 점까지. 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패키지. 왜냐면 실기할 때는 가설에 대한 문제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를 항상 사용해 봅니다. 네, 그리고 거의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chi2 continuous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외우지 않고는 모르는 문제죠. 그래서 가설 검증을 위한 검정 통계량 할 때는 이 스테이터스 모델을 사용한다. 근데 스테이터스 모델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서 보듯이 뭐 SM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어떤 문제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이런 문제와 모델에 대한 이런 매칭하는 거 그리고 그 모델을 만약에 사용하려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 모델을 만들 줄 알아야 진행시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구해서 반올림이 0.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프로그램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많이 보고 필요하면 좀 외워야겠죠. 자, 그래서 p-value, 기각, 채택. 자, 이 전 문제에도 항상 p-value 값을 가지고 기각한다, 채택한다. 지금 같은 상태에는 채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실기 대비하는 문제 모의고사까지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나왔던 문제 중에 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